마지막 단원이 경우의 수인데 대단원 3단원 이 안에 보면 이제 경우의 수 있고 그리고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순열이랑 조합이라는 건 경우의 수를 세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거예요. 공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전에 더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기본이 뭐냐면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거냐인데 이 워딩을 그냥 그대로 외우면 약간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제 물론 설명을 할 건데 써 있는 걸 보면 뭐냐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걸 더해서 찾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또는이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고 곱의 법칙 곱하는 건 언제냐면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대. 그때 두 사건 일어날 수를 곱할 거야 인데 완전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잘 안 써져요 이거 글씨가. 예전에 쓰시 아 우리 딸이 유치원에 갈 거예요. 이상하잖아. 잘 안 돼 이거. 잘 안 써져 이거. 우리 딸 유치원 갈 건데 잘 쓰시던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하는데 다 못 썼잖아. 그리고 속도를 따라오질 못해. 손으로 쓰는 속도를. 그건 그냥 그래서 별로. 유치원. 우리 딸 이제 위에 옷도 입혀야 되고 밑에 옷도 입혀야 되고 겉옷은요? 양말도 신겨야죠. 겉옷. 그지. 요즘엔 겉옷도 입어야 되고 근데 안 쓰시죠? 귀찮아서요. 겉옷도 쓸까요? 머리도 묶어야 그치. 고무줄도 해야 되고요. 겉옷 먼저 입히고 양말 신기려고요. 외투. 원래 양말 먼저 신지 않나? 아니야 우리 집은 나갈 때 신어. 양말, 신발 생략, 머리끈도 생략. 왜요? 너무 많아요. 귀찮아서요. 이렇게 옷을 입혀서 갈 건데 위에 입힐 수 있는 옷. 네가 제일 좋아하는 옷도리 색깔 뭐야? 빨간색. 빨간색. 좋아요. 저는요 민트색이요. 민트색 좋다. 님? 검은색. 좋아요. 난 오늘 노란 거 입었으니까 노란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야, 그 하고 많은 개나리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잖아. 단무지. 아니 처음부터 밑에 옷 입힐 거야. 밑에는 뭐 할까요? 노란 좋아서 노란색. 청바지도 있고요. 우리 딸도 빨간색 좋아하긴 하는데 분홍색 쫄바지도 있고요. 꽃무늬 하면 안 돼요? 꽃무늬요? 저 많이 꽃무늬? 좋아요. 꽃무늬도 있고 뭐 땡땡이도 있고 있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그 네 개만. 외투는 보라색 후리스가 하나 있고 실제로 그리고 분홍색 패딩이 있고 또 뭐 있더라? 그럼요. 저 반쯤 유거하죠. 노란색이요. 자꾸 노란색이야. 검색할래. 아니 그럼 겨자색? 뭐야 약간 애매한 노란색. 양말도 우리 딸 분홍색 좋아하시니까 분홍색 땡땡이. 또- 다 들어가네. 그럼요. 분홍색 좋아하니까. 분홍 저기 빨간색을 분홍색으로 바꾸면 안 안 돼요? 돼요. 네, 짱구야. 흰 양말 있고요. 아시는데. 또 뭐 있더라? 줄무늬. 갈색. 줄무늬? 아니야. 반짝이가 있어요. 반짝이. 땡땡이. 이렇게만 합시다. 귀찮아요. 일단 상하이부터 옷을 입힐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 있죠? 16. 16. 왜 16? 작업한. 4랑 4를 곱해서 16. 이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A 사건과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둘을 곱한다 그랬잖아요. 상의를 입는 것과 하의를 입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그 동시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게 물리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위에 옷이랑 밑에 옷이랑 순서대로 입을 건데 사건 A도 일어나고 사건 B도 일어나는 거야. 위에 옷이랑 밑에 옷 다 입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동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보면 이거 4랑 이거 4니까 둘이 곱할 거야. 그런 이야기야.
그 더하는 건 언제냐면 상의나 하의 중에 하나만 입을 때. 그땐 더하는 거지. 그죠?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입든지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입든지 그럴 땐 그냥 더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설명할 때 이 경우의 수를 설명할 때 합의 법칙, 고배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면 수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아까 네가 그렸다는 그 그림이에요. 복주머니? 복주머니? 됐고요. 그거 아닌가 보다.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야. 수형도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의로 입힐 수 있는 게 빨간색, 민트색, 검은색, 노란색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때마다 하의로 어떤 옷을 입힐지를 정하는 거야. 위에 빨간 옷 입어도 밑에다가 노란색, 청바지, 분홍색, 꽃무늬 다 입힐 수 있고요. 민트색을 입힌 경우에도 4가지를 다 입힐 수 있어요. 얘도 4가지를 다 입힐 수 있고 얘도 4가지를 다 입힐 수 있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몇 가지가 있을 거냐면 16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위에 옷에 빨간색을 입혔어. 전체 경우수 몇 가지 있냐면 4가지 있어요. 바지에 4가지를 다 입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경우의 수만 따져보면 4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위에다가 민트색 옷을 입혔어. 그래도 바지로 4가지를 입을 수 있으니까 총 4가지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4가지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4는 다 더해야겠죠. 왜냐면 내가 위에 빨간색이랑 이거 입었는데 민트랑 이거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잖아. 옷을 2겹을 입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4와 이 4는 더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이것들 중에 하나를 고르면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 4와 요 4와 요 4와 요 4는 더하는 거야. 그래서 4를 4번 더하는 건데 4를 4번 더하기 귀찮으니까 뭐 하는 거라고 4에다가 그냥 4를 곱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똑같이 숫자가 4에서 헷갈리니까 옷을 하나 추가를 할까? 땡땡이. 이거 다 그린 이유가 사가지고. 어? 땡땡이 옷이 하나 추가가 되면 여기에 바지가 하나 추가돼요. 여기도 바지가 하나 추가되고 바지가 하나씩 추가가 되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가지씩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야. 그지? 그러면 내가 위에 빨간 옷 입은 경우에도 5가지가 되고 민트색을 입어도 5가지가 돼. 이 5가지와 이 5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거 중에 하나를 입으면 얘를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더하는 거다 그 얘기야.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할 건데 그럼 5를 4번 더하는 걸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로 할 거냐?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이게 곱셈이잖아. 똑같은 숫자 여러 번 더하는 건 곱하는 거로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4 곱하기 5가 되는 건 이거 4개와 이거 5개를 곱해서 4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합의 법칙은 얘네들끼리를 더해서 합의 법칙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이걸 많이 쓸 텐데 맨 앞에 나오는 경우의 수 단원에선 이런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약 올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위아래 같은 색깔의 옷은 입지 않을 거야. 이런 단서들이 달리는 거지. 위아래 같은 색이 위아래 같은 색의 옷을 깔맞춤은 안 할 거다 그 얘기야. 같은 색이 없는데요? 그런 단서들이 달리면 아 노란색. 위에다가 빨간색 입어도 5개야. 민트색 입어도 5개고요. 검은색 입어도 5개인데 노란색을 입으면 어때? 이때는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을 못 입으니까 5가 아니라 4로 바뀌어요. 그럼 이때는 4 곱하기 5로 계산 못 하죠. 어떻게 해야 돼?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4 이렇게 그냥 따로 해야 돼. 무조건요? 그럼요. 20을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죠.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곱의 법칙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야. 그 여러 번 더할 것이 자명하다면 하나만 딱 구해가지고 곱하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얘처럼 깔맞춤은 안 할 거야 라는 단서가 달리면 내가 위에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건 곱의 법칙으로 해결 못 한다고. 숫자가 다르니까. 5를 4번 더하는 거면 4 곱하기 5가 되지만 5 3개랑 4 하나를 더해야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건이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첫 번째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되면 그때는 분류해서 따로따로 다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어떤 걸 고르느냐랑 상관없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이걸 다 일일이 더하기로 처리할 게 아니라 맨 앞에 하나를 고정시켜 놓는 거야. 그리고 그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곱하기로 처리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깔맞춤 얘기 없이 똑같이 5개다 그러면 내가 위에 어떤 옷을 입든 밑에 아무거나 입어도 돼. 이렇게 단서가 달리면 굳이 이걸 다 고려할 필요 없이 그래? 그럼 뭐 빨간색 입었다고 치고 빨간색으로 고정.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경우 수를 셀 거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입든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다 똑같아? 그럼 여기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 4번 더할 게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그냥. 그리고 빨간색의 경우 수를 셀 거다 그 얘기야. 빨간색 입었을 때 경우 몇 가지 있다고? 5가지 있다고. 그래서 4 곱하기 5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마찬가지. 내가 아래 위로 무슨 옷을 입든지 간에 외투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수 다 똑같아. 그러면 경우를 다 셀 필요 없이 내가 그냥 빨간 거 입었다 치고 노란 거 입었다 치고 경우 수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3이야. 이 앞에 몇 가지 있었어? 20가지 있었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3가지씩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도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을 때 얘기고 역시나 마찬가지. 뭐 해야 돼? 위에 옷이랑 깔맞춤 안 할 거야. 이런 단서들이 달리면 있는지 없는지로 분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라는 건 이렇게 수영도를 그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수영도 손으로 막 노가다 해서 그리면 엄청 귀찮고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같은지 다른지 내가 첫 번째 사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같다면 하나 고정시켜 놓고 경우 수 세시면 되고 만약에 다르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분류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 번째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753번이 첫 번째 문제거든요. 뒤에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산수여가지고 안 하고요. 753번에 보시면 첫 번째 건데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질 거래.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 물어봤어. 주사위 2개 던질 거래. 전체 경우 몇 가지 있어요? 36개야 12개야? 주사위는 하나 던지면 6개야. 그죠? 6이랑 6은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답은 36이라고 그러고 더하는 거라고 말하면 말이야 바보야. 12야 36이야. 여기 하회법칙이라 써있는데? 주사위를 2개 던지면 36이지. 그럼요. 몰랐지 않죠. 빨간 주사위가 1이야. 얘도 6개. 파란 주사위 6개. 2여도 6개. 3여도 6개. 다 6개씩이잖아요. 그지? 들어가고 있죠? 주사위가 2개 있어. A 주사위, B 주사위.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6가지 올 수 있는데 A 주사위에 어떤 숫자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B 주사위에 나오는 숫자의 개수가 같아 달라. 다 같아요. 안 달라진다고. 여기가 1이 나와도 얘는 6개 중에 하나 나올 거고 얘가 2 나와도 6개 중에 하나 나올 거잖아. 그지? A 주사위의 결과랑 상관없이 B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A에 1이 나왔다고 치고 경우의 수몇 가지 있냐면 6가지. 이거 6개 있다고. 그러니까 6 곱하기 6이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런데 다시 봐. 지금 두 주사위 눈에 합이 4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어쩌면 좋을까? 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요 너무 많지. 뭐라고요? 6이랑 2요. 6이랑 2요. 뭐 그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경우가 몇 가지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걸 손으로 그렇게 랜덤하게 막 고를 수는 없잖아. 내가 말하는 거야. 난다 구했단 어? 말이야. 482 해보자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다고요? 6이랑 2요 그러니까. 6이랑 2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2랑 2. 딱 그거를 그런 식으로 세면 똑바로 그렇게 세면 당연히 망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막 세는 게 아니고 36개 다 써놓고 그중에 되는 거 안 되는 걸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자고.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4의 배수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합이 2에서부터 12까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합이 4인 경우, 합이 8인 경우, 합이 12인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합이 4인 경우, 주사위 두 눈의 수의 합이 4인 경우 몇 가지 있어? 모르죠. 일상. 그럼 제가 다 세봐야 되나요? 세야지. 아니 그 정도는 세야지 이거 사. 그게 그거랑 똑같잖아요. 아니 뭐 야 2, 6이랑 4, 4요. 막 이렇게 막 세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포인트인데. 1, 3이랑 2, 2랑 3, 1이야. 그럼 1, 3이랑 3, 1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어떤 주사위냐에 따라서. 이거 몇 가지 있니? 5가지. 얘는 1, 7은 안 되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세봐요. 어. 손으로 쓰는 나도 있는데 뭐. 6, 3, 6, 3.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 거 몇 가지 있어요? 많아요. 어? 4개. 하나밖에 없어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12개라고 했잖아요. 합이 12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3개, 5개, 하나 해서 총 9개다. 이렇게 찾아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냐? 그거 아니고 좀 다르게 분류해도 돼. 알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사위가 어떤 눈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분류할 수도 있다고. 첫 번째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가지 있는데 그럴 때 두 번째 주사위에서 무엇이 나와야 4의 배수가 될지 생각해보면 얘가 1이면 뒤에 뭐 오면 돼? 3, 3. 3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2 오면요. 2하고 6도 되지. 그래서 4의 배수잖아요. 3이 오면 1하고 5. 4가 오면 4 하나밖에 안 되고요. 5가 오면 3. 6이 오면 2하고 6.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도 셀 수 있다고요. 이거 다 세는 거 아니에요? 아, 다 세는 거지. 다 세는 거라니까 기본적으로. 아, 제가 일일이 직접 다. 근데 그 직접 일일이 세는 게 랜덤하게 36개 다 써놓고 세는 게 아니라 분류를 해서 세야 된다고. 그래야 안 빼먹고 겹치지 않게 셀 수 있다고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3, 5도 있잖아. 3, 1도 있고 5, 3도 있나? 그러면 6, 2도 있고 6, 6도 있고 이렇게 세면 뭘 세고 뭘 안 세는지 까먹지 당연히. 야 이거 9개니까 손으로 써가면서 뭘 할 수 있다지만 답이 90이면 어떡하려고. 주사위 3개 던지면 어떡해. 다 세워야 돼요? 다 세야지. 셀 때 분류를 해라고요. 근데 분류해도 90개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 그래도 빼먹진 않을 거 아니야. 셀 수는 있잖아. 빼먹거나 겹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세는 게 이상적이야. 그리고 해설에도 이렇게 써 있을 텐데 꼭 이렇게만 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도 셀 수 있다는 거고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해설에 있는 거대로 풀지 않아도 답이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물론 해설에 있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긴 하겠지. 근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약간 복잡한 경우의 수를 세야 돼. 그러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그냥 한 줄만에 딱 끝나는 건 오히려 고마운 거야. 그럴 리가 잘 없거든요. 그렇게 나온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세는 경우들이 많을 거야. 그럼 얘는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 3가지, 5가지, 1가지를 찾아서 다 더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동시에 일어나진 않을 거니까 3이랑 5랑 1을 곱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거 하나 또 해볼까요? 아? 마지막? 756번도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어렵다. 이거 분수 빼는 거잖아요. 으흠. 근데 60개는 61개인데 60개는 뭐고 61개는 뭐야? 왜 60개, 61개가 왜 나오지? 4랑 7을 계산한 게 30분인데 4랑 7에 아니 뭐 해보면 되지.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래. 이건 약간 집합이랑도 관련이 있네요. 그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배수란 이야기고 나누어 떨어지지 말라는 거잖아. 아 맞다. 이 28도 구해야 되지 않아요? 뭐 구해줘. 그럼 4,
4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4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고 7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건가? 그럼 그냥 28의 배수 빼라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문항이었어요. 그지. 아 그거 둘 다 빼는 걸걸요? 4 빼고 7 빼고 20 빼고. 맞아요. 4 빼고 10 빼고 20 빼는 거 같아요. 28은 더 해야지 몇 배? 20 빼고 더. 아 맞아. 교집합이잖아요. 다시 지금 1에서 100까 집합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4의 배수가 있다고 여기에 7의 배수가 있다는 거야. 구하라고 한 건 누구야? 이거야 이거 밖에 있는 거. 4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니고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원소의 개수 셀 때 어떻게 세? 4의 배수 세고 7의 배수 세고 겹치는 거 한번 빼잖아요. 28의 배수는 뺄 거라고. 그걸 전체에서 빼면 아예 바깥쪽에 있는 녀석 되겠네요. 그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옆에 볼까요? 757번. 답이 저 근데 잠깐 30초만 편집 봐도 될까요? 64개 아니에요? 얼굴? 64. 몰라요? 이따 드릴게요. 왜? 친구들이 안 돼요. 안 돼요. 학생에서 난리가 났던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미 난리가 난 걸. 보면 안 돼요? 어?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그러세요. 친구들이 제일 찾아요. 그러세요. 못 가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이해 안 갔어요. 까먹었어 그래. 다음 757번. 넌 할 거예요. 일어서세요. 2x 더하기 y 더하기 3z는 16이래요. 의미 아닌 정수 순서상 개수 세보래요. 당연히 그냥 손으로 세는 거야. 하나는 다요? 근데 그냥 막 세면 안 되지. 훨씬 오래 걸리잖아요. 빼먹지 않고 세려면 어쩌면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x, y, z 중에 누군가 하나를 정해서 그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세면 될 거 아니냐 그 소리야. 그러니까 x에 넣을 수 있는 숫자 제일 작으면 0이겠죠. 제일 크면 8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서 8까지 하면 총 9개로 분류를 해야 돼. 졸라 귀찮겠죠. 귀찮겠죠. 졸라 귀찮겠죠. 욕이라서 빨리 한 거야. y는요. 0에서 3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y로 분류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요. 4개밖에 안 되니까요. x는 9개를 분류해야 돼. 그런데 y는 0부터 3까지 딱 4개만 해보면 되잖아요. 심지어 y가 3인 경우는 해도 없어요. 왜요? y가 3이면 15인데 2x 더하기 3z가 1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기를 y를 기준으로 분류해야겠구나 라는 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냥 진짜 손으로 세는 거예요. y가 0일 때 2x 더하기 3z가 16이야. 물론 여기서도 또 다시 뭘로 세는 거야? z를 기준으로 z가 0이면 x 있죠? 하나 8이라고. z가 1이면 없죠? z가 2면 있죠? 3이면 없고 4는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홀수 짝수만 생각하면 되니까. y가 0인 경우에 x, z의 조합이 몇 개 있는지 1인 경우에 2인 경우에도 조합이 몇 개인지를 세서 다 더하시면 되죠. 기말 시험범이에요. 솔직히 그건 인정. 근데 공부는 그냥 다 재밌어. 아니야. 수학은 재밌는데. 체육은 재밌어. 베개자리에 얘는 좀 쉽죠? 내가 아무 말도 안 이렇게 풀어봐. 세 번째 거. 이따 말고 풀어봐. 몇 번? 760번. 이게 맞아요, 근데? 몇 나왔는데? 60. 아 홀수. 내일 학원이었다는 거야. 그럼 영상 보강해? 우리 숙제 안 해가지고. 응? 16은 뭐야? 왜 제곱해? 뭘? 잠깐. 24가 왜 나왔어? 432. 아니. 그거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지. 뭔 소리야.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2, 3, 5, 7 중에 하나야. 여기 애들은 경우의 수가 4가지인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여기는 3가지 오는 거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여기는 5가지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 곱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4개를 배열하면 4, 3, 2, 1이지. 근데 그거 4개를 배열하는 게 아니잖아. 넷 중에 하나 골라 여기다 박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자면 수용도의 일부인 거야. 맨 앞에 오는 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오는 게 3, 6, 9 올 수 있고 3, 6, 9 올 수 있고 3, 6, 9, 3, 6, 9 이렇게 올 수 있다고. 그럼 이렇게 온다고 치면 총 몇 가지 있다고? 12가지 있다고. 4 곱하기 3으로. 근데 그 뒤에 13579, 13579, 13579, 13579 다 5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 5를 이렇게 12번 더 할 거냐? 그거 아니고 어차피 뒤에 오는 경우에서 똑같을 게 뻔하니까 맨 앞에 2 왔다 치고 마지막에 곱하기 4 할 거야. 그래서 뒤에 오는 경우에서 세보면 맨 앞에 2 왔다고 치면 두 번째 자리에 369거든. 3가지 경우 올 수 있는데 여기에 누가 오든 1의 자리에 13579 오는 건 똑같다고. 그지? 그러니까 3 왔다 치고 곱하기 3 할 거라고. 3가지 있으니까. 이 뒤에 몇 가지 있다고? 5가지 있다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다 똑같으니까 곱의 법칙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 옆에 보면 약수의 개수 나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상식의 문제인 거지.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죠? 48의 약. 그럼 잘 세야지. 못 세면 대학을 못 가요. 48. 48 약수의 개수 몇 개? 모르죠. 잘 세봐. 하나, 둘. 진심이야? 안 갈라고 대학? 네요. 왜 저의 진심을 무시하시죠? 약수의 개수 어떻게 세죠? 뭐 소위 약수 정도 이게 48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코인 부분은 소인수분해 해서. 그래요. 근데 알파다 웃긴 해요. 치수일식 더해서. 그지? 저 기억이 안 나요. 48은 소인수분해 하면 뭔가 6, 8, 48이잖아요. 2에 2가 4개, 3이 3이 하나.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약수 몇 개? 5개. 10개. 4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1? 4에도 1 더하고 1에도 1 더해야지. 아 맞아. 그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건데 이렇게 세운 거였어.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약수를 만들겠다는 건 2라는 카드가 4개 있는 거고 3이라는 카드가 하나 있는 거야. 그지? 그것들을 가지고 몇 개 마음껏 뽑아내서 다 곱하면 약수가 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2를 3개 꺼내면 8이 되는 거지. 2 하나, 3 하나 꺼내면 6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약수를 만든다고 쳐보면 2라는 소수 가지고 이 소인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개 있으니까 하나 꺼내든지 2개 꺼내든지 3개 꺼내든지 4개 꺼내든지 안 꺼내든지 해서 2라는 소인수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5가지가 있다고. 3도 마찬가지. 안 꺼내든지 1개 꺼내든지 해서 경우가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지수일식 더하는 이유는 각각의 소인수들을 꺼내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1가지씩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녀석의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게 5가지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요 녀석한테 포함된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이고 얘네들을 곱해서 경우의 수를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납득이 가져 무슨 얘기지? 왜 일식 더한지 이해가 되죠? 경우의 수 이야기라고. 만약에 2도 하나도 안 쓰고 3도 하나도 안 쓰면 얼마란 이야기야? 약수? 1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1도 약수잖아. 2도 하나도 안 쓰고 3도 하나도 안 쓰면 1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2의 0제곱부터 4제곱까지 해서 총 5가지, 3의 0제곱이랑 3의 1제곱 해서 2가지.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세는 거고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자지 말고. 다 해서. 약수의 합도 약간 공식 같은 거거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은데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능한 약수들을 다 세보면
2라는 소수는 이렇게 5가지 경우 있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3이라는 소수가 이렇게 2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표를 만든다고 치면 칸이 총 10칸 있는 거잖아. 여기 안에.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10개 있는 거였다고. 1초 안에 눈 떠. 그럼 이 칸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그게 약수의 총합이거든. 그죠? 그럼 그냥 막 다 구해서 더할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부터 좀 더해보면 맨 위에 있는 줄, 맨 위에 줄에 있는 합을 다 더해보면 3의 0제곱은 똑같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 밑에 있는 줄은 다 3이 하나씩 있는 애들이잖아. 그 3의 1제곱으로 묶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게 또 다 똑같아져. 3의 1제곱이랑 2의 0제곱, 3의 1제곱이랑 2의 1제곱, 3의 1제곱, 2의 제곱, 3의 1제곱, 세제곱, 1제곱, 4제곱 그것들을 다 더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를 다시 더하면 인수분해 하듯이 2의 0제곱, 2의 1제곱, 제곱, 아이고 세제곱, 4제곱에다가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요. 여기 이제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약수의 총합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3초. 240이야. 여기다 5 하나 더 곱할 거야. 그럼 이 녀석은 약수 2의 4제곱이랑 3의 1제곱이랑 5의 1제곱이야.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몇 개 될 거냐면 20개 될 거예요. 4에다 1 더하고 1에다 1 더하고 1에다 1 더해서 다 곱하면 약수의 개수는 20개. 약수의 총합은 이거 뒤에다가 5의 0제곱, 5의 1제곱까지 더 곱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 정도도 기억하시면 좋고 이거 내년에 또 나와요. 수원 가면. 등비 수열하러 가서. 몰라도 돼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하러 가면 또 나와요. 아무튼. 내년에 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말했지만 상식이에요. 상식. 차라리 자는 게 나은가? 다음 문제 768번. 자. 차라리 자.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768번. 읽어봐. 뭐래? Shut up. 768번 하는 중이야. 뭐 하래? 야! 문제 읽으라고. 사람 넷이 왔대. 책을 가져와서 자기 거 말고 남의 거 가져간대.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냐예요.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는데. 우리 넷이 와가지고 책을 한 권씩 들고 와서 서로 바꿔 읽는 거야. 그럼 난 이상한 거 고를. 경우가 몇 가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한다고 치면 전 알죠. 내가 고를 수 있는 책 몇 가지 있죠? 3가지. 3가지. 그럼 두 번째로 얘가 고를 거야. 얘 고를 수 있는 경우수 몇 가지 있어요? 2가지. 2가지인지 책을 한 명이 2명이 읽을 수 있어. 안 되죠. 그럼 2가지 아니에요? 아, 왜? 3가지구나. 2가지일지 3가지일지 모르죠. 왜요? 내가 처음에 책을 고를 때 얘 걸 골랐으면 얘는 책을 3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이렇게 3명 거. 근데 내가 처음에 책을 고를 때 네 걸 골랐으면 얘가 책을 고를 땐 어차피 자기 건 못 고르잖아요. 그렇구나. 2개잖아요. 무슨 얘기야? 내가 무슨 책을 골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고르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해야죠. 그렇죠. 제목에 써 있죠. 그래서 사람 4명이 있고 저 사람들이 가져온 책을 소문자로 표시해 보면 A, B, C, D가 순서대로 책을 가져갈 텐데 요 사람이 어떤 책을 지금 못 가져가잖아.
어떤 책을 가지고 왔느냐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야. A가 이거냐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니까요. 오케이? 그럼 얘가 B를 가져갔대. 그럼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었다고? A, C, D. 세 가지 있었다고, 그지? 이렇게 A, C, D. A가 A는 못 가져가요. 네? 이렇게 생겼고, 그럼 요 경우부터 볼까요? B, A야. 그럼 남아있는 책이 C하고 D잖아요. 그죠? 그럼 책이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 D, 얘는 C. 무조건 이렇게 가져가야지. 네. 그죠? 여기서는 B, C 가져갔으니까 남는 책이 A하고 D다. 그죠? 그럼 A, D는 안 되겠죠. D가 지 걸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요. B, D래. 그럼 남는 책이 A하고 C예요. 경우는 이거밖에 안 되죠. C가 지 걸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2초. 다음. A야, 이렇게. A가 C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책은 A랑 B랑 D가 남았고 B는 지 거 못 가져가니까 A하고 D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럼 요 경우는 남아있는 책이 B, D죠. 이거밖에 안 돼요. C, D 가져갔으니까 A, B 남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A, B도 되고 B, A도 되고. 그죠? 마지막으로 얘가 D 가져간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전체도. 지금 이 얘기야. A가 B를 가져간 경우는 세 가지예요. 그죠? A가 C를 가져간 경우 어때요? 그때도 세 가지예요. 그럼 A가 D를 가져간 경우 몇 가지겠어요? 세 가지. 세 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요. 안 들어요? 해볼까요? D를 가져갔어요. 그럼 B는요. 가져갈 수 있는 책이 A하고 C밖에 없죠. 지금 못 가져가니까. 그럼 B, D를 가져갔으니까 D 뭐야 이거? A잖아. A하고 D를 가져갔으니까 남아있는 책은 B하고 C 두 개가 남았고요. 가져가는 건 B, C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얘는요. C, D 가져갔으니까 남는 게 A, B죠. 그래서 A, B도 되고 B, A도 되죠. 그래서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 합치면 총 9가지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한다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책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넷이서 이걸 할 건데 내가 얘 책을 가져간 경우랑 얘 책을 가져간 경우랑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책을 가져갔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다고요. 아니 내가 얘 책 가져간 경우랑 네 책 가져간 경우랑 최종적인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이상하지 않아? 이건 지금 순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첫 번째 가져갈 거고 얘를 두 번째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얘 책을 가져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물로 끝까지 가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느 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는 없다고요. 머리를 써 얘들아. 자지 말고요. 전 얘는 웃을 때만 깨어 있고 웃지 않으면 자고 있어. 저 이해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 지정해 놓고 뒤에 오는 경우 수 세서 곱하기 3 하면 해결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순서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첫 번째 사람의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첫 번째 사람이 어떤 걸 선택했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센 다음에 얘네들 다 더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수용도로 푸는 문제의 기본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동시에 가져가야 돼. 보시면서. 다시 뭐라고요? 동시에 가져가면
많아요. 그 동시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부여를 한 거죠. 랜덤하게 가져가는 건데 막 집다 보면 셋이서 서로 자기들 것만 가져가면 나머지 한 명은 지 거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애초에 자기 거 읽으면 되잖아요. 대꾸 안 하겠습니다. 771. 야, 얘는 수학 문제가 아니고요. 국어 문제입니다. 이거 동전 그려야 되는 거죠? 동전? 아니요. 미술 시간이 아닌데요. 중3 때 꼭 동전을 그려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기억하고 있어, 쟤. 아니 진짜예요. 노가다 문제 때는 날지도 모르는데. 100원짜리 2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가 있대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선택하래요. 이거 되게 많이 보는 문제다. 지불, 진짜 그려야 되는 문제.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100원짜리 동전 2개랑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있는데 마치 뭐처럼 생긴 거냐면 약수처럼 생긴 거야. 소인수분해 했을 때 10원짜리 동전이 2개 있대. 50원짜리가 3개 있대. 10원짜리가 4개 있대. 100원짜리가. 100원짜리 동전을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빵개 1개, 2개. 4개. 미리 2개밖에 말해봤어요. 그래요. 50원짜리 동전 지불하는 방법의 경우 수는 4개. 10원짜리 동전 지불하는 경우 수는 5개. 4개 있으니까 지불하지 않는 것까지 해서. 그지?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처럼 어떻게 생겼다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세요. 그러면 약수의 경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더 더해가지고 곱하면 되는데 이게 답은 아니야. 거기다 1을 빼야죠. 1을 빼야 돼요. 왜 빼죠? 왜 빼? 0인가요? 안 낼수록. 안 내는 거. 더하기 1을 하는 이유는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약수에서는 2도 선택 안 하고 3도 선택 안 하면 그냥 1이란 약수가 되거든. 근데 여기선 100원짜리도 빵개, 50원짜리도 빵개, 10원짜리도 빵개 그러면 그건 지불하는 게 아니죠. 빵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경우를 마지막에 뺄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에 1 하나 뺀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이거 지불하는 금액의 수는 몇 가지일까를 생각해 보면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의 수가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런 거야. 금액이 같은데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는 거지. 언제냐면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2개. 지불하는 금액은 똑같잖아요. 100원으로. 근데 방법이 다르죠. 그래? 졸려? 내가 이 얘기도 한 적 있나? 옛날에 수업할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는 등록금이 비싸다고 데모를 많이 했어. 데모요. 비싸다. 됐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이 항의의 의미로 그 당시에 한 400에서 500 정도의 등록금이었는데 와. 왜 이렇게 비싸요? 지금 그- 얼마예요? 그렇게 오래. 지금 돈으로는 또 뭐야? 뭐 난 조선시대에 다녔니? 아 맞네. 물가가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한 명은 그 돈을 다 은행에 가서 동전으로 바꿨어요. 와. 한 군데에서 못해서 한 3-4군데 정도 돌았어. 와. 들고 다닐 수 없어. 리어카 실어 다녔어. 그래서 와 대박. 리어카 실어가지고 여기 가서 100만 원치 동전 바꿔오고 저기 가서 100만 원, 150만 원치 동전 바꿔오고 그래서 리어카에 질질 끌고 가다가 쏟았어. 봉투 하나 터져가지고. 어떡해. 그래서 그걸 딱 길에서 막 다 주웠어 같이. 그 4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뭐 100 몇십 원인가 200 몇십 원인가 아무튼 모자랐어. 내려가서 봤더니 그다 썼어요? 아니 돈을 받는 사람은 세야 될 거 아니야. 리어카를 싣고 등록금을 내려왔어요. 이러고 왔으면 뭐 기계든지 뭐든지 가네. 근데 약간 부족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어땠어요? 어떻게? 뭐가? 100원 다시 들었나? 뭐 나중에 줬겠지.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인 거야.
400 몇십만 원을 그새 자는 거야 또? 와, 안 돼요. 아니 진짜. 400 몇십만 원을 누구는 현금으로 냈을 거고 누구는 수표로 냈을 거고 누구는 계좌이체를 쓸 거고 누구는 동전으로 냈을 거라고. 금액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방법의 수를 셀 때는 그거 다 다르다고 센 거야. 그지?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다르게 센 거라고요. 근데 금액 입장에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금액의 수를 셀 때는 방법의 수를 세는 게 편하니까 방법의 수를 이용해서 금액의 수를 셀 수 있게끔 환전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겹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는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세면 금액이 겹쳐요. 그래서 그 겹치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큰 단위의 화폐를 쪼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100원짜리를 다 50원으로 바꿀 거란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방법의 수를 세면 금액의 수랑 방법의 수는 똑같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바꿔가지고 만약에 100원짜리가 두 개 있고 50원짜리가 하나만 있어. 10원짜리 4개 있고 이렇게 되면 겹치는 경우가 없죠. 아까는 작은 단위를 모아서 큰 단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나 금액이 달라진 건데 쉬운 게 지금 100원 두 개, 50원 하나, 10원 4개면 작은 단위의 화폐들을 모아서 큰 단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금액이랑 방법이랑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00원짜리를 다 뽀개가지고 50원짜리로 만들 거다 그 얘기입니다.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걸로 환전하셔야 돼요. 작은 걸 큰 걸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동전이 50원짜리가 만약에 두 개 있었다고 보면 역시나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의 수에선 겹칠 거거든. 그렇다고 50원짜리를 100원으로 환전을 해버리면 이젠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거슬러 받는 거 아니잖아. 그지? 50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쪼개는 거예요. 50원짜리를 여러 개 주면 100원을 낼 수 있잖아. 200원도 낼 수 있고 300원도 낼 수 있고. 그치? 그래서 큰 단위의 화폐를 작은 단위로 쪼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금액의 수를 세세요라고 물어보면 이제는 뭐라고 볼 거냐면 100원짜리 두 개를 다 50원짜리로 바꿔서 50원짜리가 7개 있다고 보는 거지. 그리고 10원짜리가 4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보면 7 더하기 1이랑 4 더하기 1이에요. 여기서 1을 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요 10원짜리가 5개 있으면 또 50원짜리 7개를 10원짜리 네, 다 10원짜리로 바꿔야죠. 이게 카드가 좀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아이 됐어. 쓸데없는 거 빼고. 해주세요. 우리 딸이 잠깐 모던 장난감이 있어. 뭔데요? 콩순이 시리즈가 있었거든. 어... 콩순이 아이스크림 가게, 콩순이 자판기, 콩순이 컴퓨터 등등등. 자매품으로 막 껴있단 말이야. 광고가. 네. 뭘 하나 사면. 다음엔 이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그 중에 하나에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원하는 걸 누르면 얼마를 넣으라고 나와. 동전을 넣으면 이게 나오거든. 가짜 동전 아니에요? 가짜 동전이지. 플라스틱 동전. 그래서 이제 애 엄마 입장에서는 이걸 가르치려고 200원이면 100원짜리가 2개야. 아... 300원이면 100원짜리가 3개야. 뭐 50원짜리가 몇 개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걸 사준 거야. 네. 근데 그 옆에 플라스틱 카드 꽂는 데도 있거든. 신용카드 같은 거. 그래서 내가 애가 누르고 그걸 하려고 그러길래 내가 카드 쓱 긁었어. 그랬더니 나오잖아. 그다음부터 동전 안 해. 무조건 카드. 아빠 카드 주세요. 몇 살이죠? 5살이 됐죠. 5살이죠. 수학을 하던 아직 5살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왜냐면 너랑 내가 만난 게 올해니까요. 아, 진짜? 내 딸이 5살일 때 널 만났잖아. 그리고 아직 5살인 거야. 내 딸도 1년에 한 살씩밖에 안 먹어요. 아니 작년에 왔어요. 아 그런가? 네. 아무튼 널 보자마자 내 딸이 5살. 네가 17이면 내 딸은 5살이야. 아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줬어. 한 7살은 됐죠. 개띠죠? 뭐라고요? 선생님 때
그런가? 띠론 가면 그런 거는 뭐죠? 아니야. 개띠는 아니야. 빠른 생일이야. 몇 월생이에요? 1월. 그래서 띠로는 앞에지. 14일. 1월 10일. 진짜 빠르다. 저 느린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일단 1월 10일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듣고